예, 시장은 조정인 듯 조정 아닌 듯 또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밀렸다가 조금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인데요. 오늘 10시에 시황 해설 또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은 전반적인 조정 기간인데요.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우등생이라 이제 가로 열고 주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시장부터 살짝 보면요. 미국의 지표 좋았고 전날에 빅테크의 하락을 돌리면서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반등 강도가 약하고요.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당장 이제 내일 마이크론 반도체 실적이 좀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 이제 6월 지나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당장 그 반도체 업황에 실적을 기대하진 않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관련된 AI 반도체 그리고 AI 서버 관련된 그런 투자에 관련된 그런 어떤 호재가 좀 더 시장에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 네. 저 엔비디아 시간에서 지금 빠지고 있죠. 왜냐면 AI AI 지금 반도체 규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성장이 막힌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왜냐면은 아직 미국이나 서방 유럽도 제대로 된 투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같이 이 시장의 파이가 커져버리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와 문제가 직결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이슈로 보지는 않고요. 여전히 우리가 보호하고 있던 그러니까 하반기 좋아질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실적이 좋아질 업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7월인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굉장히 또 이번에도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분위기가 아예 하반기에 그냥 반도체 분위기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에 좀 강세였던 2차 전지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수급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좀 시장은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시각이시네요. 이제 엔비디아나 오늘 반도체가 미국이 또 선물 시장이 좀 밀리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도 중국으로 가는 길을 막겠다 이 얘기인데요. 근데 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지금은 좀 민감하지만 또 이제 엔비디아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좋게 나왔다든지 이러면 사실 또 반도체주가 내일 또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아지면 시장이 안 좋아지냐 그런 시각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좀 시장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좀 악화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다는 좀 의견입니다. 네. 반도체 얘기했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어쨌든 AI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좀 지나봐야지만 혁명이라는 단어를 확고히 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변화가 있고요. 반도체, 특별히 AI 반도체를 쫙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번 듣고 지나가거나 이게 이 이슈가 사실 일주일짜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오늘 그 얘기를 또 좀 해주시고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실 계획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 정리 그리고 그 개념 안에 있는 용어 정리 확실히 해야 된다. 지난주에는 HBM이라든지 FCBGA라든지 MLB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서 관심들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투자가들은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냐, 맞아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만 아시는데 사실 이 공정 자체, 반도체 공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공정을 줄이는 이 줄임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 특히 AI 관련된 반도체나 AI 관련된 서버에 투자하시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개념 정리 정도, 용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왜냐면 2차 전지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양극재부터 소재, 동박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개념 정리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일단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1위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투자가 더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1위 자리를 뺏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했던 컨퍼런스에서 이 HBM 부분을 향후에 2배로 증설한다는 지금 그런 계획을 굉장히 공격적인 계획을 내놨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관련돼서 전장에 있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그 장비 업체들 소재는 나중에 들어가겠죠. 실질적인 직수해주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표 보시면은 이제 도대체 이제 HBM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 표 보시면은 HBM의 기본적인 구조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HBM이라는 것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DRAM 자체를 지금 층으로 적층을 해 놓는 것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옆에 있는 부분이 이 CPU나 GPU가 들어가는 자리죠. 초록색으로 된 곳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TSV라고 아마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 아마 화면에 보실 건데 네. 이게 이 HBM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고요. 그러니까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실리콘을 관통을 해서 실리콘으로 돼 있는 저 기판을 관통을 해서 전극을 보내주는 부분에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이제 구멍도 뚫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전류도 흘러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식각도 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이 지금 수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시장에서 장비주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장비주들이 바로 이 TSV 공정에 관여된 장비주들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에는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 계측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뭐 거의 한 40-50% 그냥 거의 2-3일 만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TSV에 들어가는 또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주가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HBM, 뭐 TSV, 뭐 FC, BJ 굉장히 복잡하시지만 이렇게 좀 개념적인 것을 아셔야 우리가 좀 접근하기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HBM이라는 것이 적층으로 쌓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개념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CPU와 GPU가 옆에 있고 이제 메모리가 이제 옆에 창고라고 나와 있고요. 대역폭을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DRAM 자체가 뭐 한두 개 들어가는 DRAM 자체로만 1, 2차선이었던 것을 이거는 10차선, 12차선 이렇게 넓혀주는 것이죠. 최대 적층까지 적층을 하면 할수록 이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정보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AI로 뭔가를 질문했을 때 찾아서 어떤 추론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검색이라고 하면은 검색의 마지막 결과물만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데 향후 AI 시대에는 그것을 검색을 한 것을 이 검색한 사람의 어떤 그 원하는 답을 내기 위해서 추론까지 간다고 하면은 더 많은 정보와 더 깊은 정보를 그 순식간에 이제 이 합산해가지고 정보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CPU와 GPU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저 대역폭을 넓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개념도가 되는 것이고 다음 그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역폭 자체를 줄여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뭐 이 대역폭 용량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 정보 전달의 이런 수단뿐만이 아니라 이 결론적으로는 AI 시대의 최종 정착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뭐 자율주행까지 간다면 그 안에서도 엄청난 정보량을 소모할 텐데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초기 단계라고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슨 발주가 나오고 막 수주가 나와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기대감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세게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이고 향후에는 우리가 초기에도 항상 테마주 보면 이게 테마냐 산업 분야를 구분했을 때 초기엔 테마성으로 붙지만 이후에 이제 발주가 되면서 산업으로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인 개념도상으로 보게 된다면 다음 화면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이제 GPU 그리고 거기에 있는 HBM 붙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 학습할 수 있는 각 학습 서버가 있고 기존에 이제 외부에 서버에서 이제 이제 정보를 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GPU에 관련된 HBM이 직접적인 수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판 FC BGA가 그 기판이 새로운 기판 시장이 커지는 이 시장도 굉장히 큰 것이고 속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이런 속도 자체를 빠르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 내에 들어가 있는 그 기판도 적층으로 MLB 적층으로 쌓아 올린
쌓아 올려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좋은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를 갖고 가신다고 하면은 예. 좀 투자하시긴 편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통신 장비 쪽도 좋은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정말 이 AI 관련된 AI 반도체, AI 서버 관련된 이런 투자가 정말 이제 우리가 범용화돼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유튜브라든지 뭐 어떤 포털에서 검색을 쉽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생활을 일상적으로 AI가 깊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 통신 장비 투자도 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일단 그 앞단에 있는 장비주라든지 지금 직접 투자가 가능하고 직접 수혜가 되는 종목들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는 좀 아이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HBM 얘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반도체 공정에서 AI 혁명이 불러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렵잖아요. 쉽게 아까 예를 들면 차선으로 이제 왕복 4차선의 국도에서 큰 도로로 이제 왕복 예를 들면 8차선이나 16차선, 10차선의 도로로 확 나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밴드가 넓어진다는 거고요. 집으로 비교하다면 단독주택이 이제 건평이 25평인데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연면적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쭉 얘기를 하시면 관련주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고 볼게요. 그러니까 HBM 관련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이제 가장 대표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STI, PSK 홀딩스, FCBGA는 반도체형 기판인데요. LG노텍, 삼성전기, TLB, 대덕전자. 기판 가운데 조금 더 AI에 특화된 쪽이 MLB가 이수페타시스. 예, 이렇게 정리를 쫙 해주셨었고요. 중요한 얘기라 그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어쨌든 마지막에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종목을 얘기해 주실 건데요?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압축해서. 네, 관련돼서 또 역시 직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네. TLB입니다. TLB. 네, 일단은 GPU와 HBM에서 아무리 속도를 빨리 해줘도 그것을 각 가정에 뿌려줄 수 있는 정보를 넣어줄 수 있는 통신 서버가 느린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 무용지물이죠. 예,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그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 TLB는 역시 그래서 기판이 가장 첫 번째 수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FCBJ 관련된 어떤 수혜 종목들은 덕산 심택이나 대덕전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그 관련주고요. TLB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양, 삼성에는 SSD 낸드 플래시 쪽의 기판 아마 1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양으로는 D램과 SSD 모두 지금 1위를 차지하는 회사고요. 중요한 것은 챗 GPT로 인한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서버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서버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좀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버에서도 속도를 바로바로 빼줘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MLB가 직수혜가 예상되면서 그 주가가 사실 엄청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버 반도체의 어떤 투자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DR5. 이 DDR5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은 DDR5는 작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기판 얘기하면서 이제 DDR5 이제부터 DDR4에서 전환되면서 수혜가 크다고 했는데 이제 침체 오고 이제 투자가 둔화되면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DDR5의 공급이 최대로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특히 DDR5 시장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서버 시장에서 서버 CPU의 전 세계 한 9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텔이거든요. 예. 사파이어 레피지라는 차세대 CPU를 지금 이제 계속 판매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계속 지연됐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주요 빅테크 그룹에 이제 투자가 지연됐는데 하반기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되면 거기에 호환되는 DDR5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GPU 때문에 HBM이 같이 호환돼가지고 HBM이 많이 나가듯이 인텔의 어떤 사파이어 레피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DDR5의 어떤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TLB는 작년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는 이제 TLB와 유사한 기판업체가 대부분 비슷할 텐데
올해는 사실 예상 실적은 작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죠. 그래서 실적 추정치 보시면 알겠지만 DDR5의 어떤 이 매출 구성에서 차지하는 DDR5 매출 구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가고 내년까지 이제 DDR4에서 DDR5의 어떤 이런 이 전환 자체가 단순히 뭐 분기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업계에서 보는 걸로는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환시키는데. 그러면 TLB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3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아주 실적이 좀 DDR5 관련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주가 오른 건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왜냐면 AI 반도체로 인해서 AI 서버의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붙어 있는데 2분기 실적까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적으로는 바닥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투자했던 것 자체가 뭐 갑자기 뭐 DDR5가 막 투자가 돼가지고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아마 실적으로는 저점을 해서 주가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 조정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TLB 종목 자체가 뭐 갑자기 이 종목만 튀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공부하시면서 조정 구간에서부터 꾸준하게 좀 사모으시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면은 AI 반도체 관련돼서 직수해주로 우리가 좀 포트에 편입해도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TLB 목표 가격 현재 주가는 26,200원 수준이고요. 목표가는 31,000원으로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사전에 줄을 주셨고요. 제가 정리할 때 틀린 거 있으면 정정해 주십시오. 이제 반도체 얘기했고요. 반도체 중에서 AI를 주목해야 되고 HBM 얘기를 또 했고요. 오늘 TLB는 다만 HBM과 직접 이렇게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메모리 DDR5 쪽에 포커스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공부하면서 또 좋은 기업까지 찾아봤습니다. 10시에 시황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